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노브입니다. 일단 노브는 뭐 석유라던가 가스, 시추 혹은 해양 시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솔루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해양 시축의 리바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골드러시가 있었던 것처럼 에너지러시가 지금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공급이 거의 꽉 막혀오면서 사실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해양 시추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해주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을 벗기느냐 마느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도 노브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17.57%의 수익을 내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진행했죠. 7월 28일에 노브 매수하였습니다. 해양시추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8월 9일에도 노브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유전 장비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계좌 공개까지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분석도 뭐 당연히 해드리고 있고요. 8월 18일에 노브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끌고 가면서 비중도 결코 작지가 않은 상황이고 수익률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낮았지만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제가 노브를 이제 골드러시계의 리바이스처럼 해양시축계의 리바이스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쓸어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뭐 최근 들어서도 뭐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예전부터 노브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글을 좀 잠시 보여드리면 8월 2일 글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인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화석연료 에너지도 차별하지 않는 듯한 행보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인플레 시대를 맞이하여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중국엔 신재생 에너지 천지가 되어야겠지만 그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선 화석연료 에너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부 국가가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화석연료 감축 대신 온실가스 배출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 원했다고 설명했다.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술이다. 이번 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자는 목표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플레와 함께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등의 힘이 세지면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향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괜히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복 투자의 시대입니다. 노브 투자 중입니다. 네, 8월 7일에 분석 글입니다.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슬슬 다시금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의 지원 및 자금 쏠림이 눈에 띄는군요. 한국조선사 등 관련 기업들의 장기간 큰 선물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노브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참고로 한국조선해양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익 실현했고 다시금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8월 12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는 물론 삶의 질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두말해봐야 잔소리죠. 신흥국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지는 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에너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죠. 슬슬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 증가가 필연적인 것처럼 에너지 공급 증가 또한 시간 문제로 봅니다. 반도체처럼 과공급으로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십 년 후 신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값싼 에너지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지만 말입니다. 노브, LS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LS도 초전도 추세의 그 붐이 불었을 때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8월 29일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오늘 토론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번 에너지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해양 쪽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해상풍력과 해양 플랜트에 주목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술력이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해양 개발의 메리트가 커졌고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육상 개발을 막는 갖가지 규제 정책 및 환경단체의 압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해양 쪽에서의 길고 긴 행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5일의 분석 글입니다. 유가가 강하니 관련 산업들도 턴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되면 금리가 오르든 비용이 상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되면 뭐 비용이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딱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및 금리 대비 성장입니다. 금리 대비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지금 주를 쓰고 있는 상품력 등도 금리가 피크를 치고 자재 수급 등이 원활해지면 다시금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브 투자 중입니다. 연내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10일의 글입니다. 연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일변도에서 이제는 슬그머니 화석연료 에너지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군요.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 원전까지 대에너지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의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이고요. 탄소 제로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가정하에 탄소 포집이든 탄소 제거든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슈이지만 그렇기에 폭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발생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듯합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브 투자 중입니다. 자, 9월 26일 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유가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 300달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맞출 수도 없고요. 투자자로서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더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혹은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증산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에너지 빅사이클이 또 어디로 확장될 것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노브, 트랜스오션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사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노브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일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챙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와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수익률은 17.57%,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라인을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돌파한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단기간 내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노브 같은 경우는 해양시초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과 뿐만 아니라 육상 같은 경우도, 특히 가스상 같은 경우도 생산하기에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붐이 울고 있는 그런 가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도 노브 같은 경우는 꽤나 큰 수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조선사들에서 드릴십이 팔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해양 시추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향후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안 팔리지 않아서 골칫거리였던 애물단지였던 드릴십에 대략 열척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다 팔렸어요. 최근에 뭐 2척 정도 남기고 전부 다 팔린 것만 보더라도 드릴십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해양 시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노브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을 이미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노브에 대한 분석 마치겠습니다. 해양 시추와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 대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에너지 시대에 대해서 좀 주요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